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효과 심의위원회 복지TV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야기와 이슈를 들어보는 공유연대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사회복지사이시면서 라떼는 집밥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성희 사회복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사회복지사이면서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라떼는 집밥? 이거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어떤 곳이고 여기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라떼는 집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듣고 민생학교를 조금 잠깐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건강한 한 끼를 드셔야 정말 두 번째 꿈을 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일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제 사회와의 어떤 그 확률이 높아지셨음에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라떼는 집밥이 이제 탄생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떼는 집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좀 재미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라떼는 집밥이 최고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밥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종류 중에 라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어떤 표현을 담아서 라떼는 집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그 입사를 하셔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지역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봉사하면서 그랬는데 그 선생님들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도 공부하게 됐고요. 그때 같이 봉사하시던 분들 중에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네 분이 다 사회복지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라떼는 집밥에 총 5분의 이제 직원분들 중에 네 분이 다 사회복지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략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저희가 지금 식당을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호점에서는 식당을, 그러니까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식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호점은 이제 강북구 희망 일자리 플랫폼이랑 연계해서 도시락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수익 사업이고요. 이제 환원 사업으로는 북구 민생학교나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설에서 일해 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세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네, 저희는 사실은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는 뭐 주민센터나 이런 곳이랑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약간 이렇게 봉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원봉사라고 하죠.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상담을 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상담도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뭐 상담 지원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죠. 아, 네.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시설에서 좀 근무하신 거랑 이렇게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하고. 네, 그때는 사실은 수익을 많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가치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수익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되게 연구해야 되고 도전해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차이도 있고 어려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 라떼는 집밥이 앞으로 그 나아갈 방향이라 될지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네, 첫 번째는 좀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획일화되어져 있거든요. 다양성이 없죠. 그래서 좀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가치와 또 수익 구조를 잘 만들어내서 어르신들이 또 지역의 취약계층의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재사회화가 되고 또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기업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방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 뭐 사실 뭐 시설에 있으면은 조금 안정감은 있는데, 이렇게 그 사회적 기업을 사실은 뭐
뭐 운영을 같이 이제 하시면서는 수익도 생각해야 되고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이제 여기서만의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보람은? 많지만 저는 이제 단어 하나를 생각한다면 변화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금학교에서 저희가 어르신들 많이 만나뵈면 우울감이 높아서 자살 위험군에 놓여 계시고 또 고독사 위험이 높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재사회화가 돼서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적극적으로 묻는 변화가 생겼고 또 하나는 자살 위험군에 있어서 강북구 보건소에서 조금 관리 대상이셨던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취직을 하셔서 그 일터에서 대표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면 되게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되어진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희한테 너무 큰 감동이죠. 네. 뭐냐 그분들의 삶을 벌써 마감하실 수도 있었던 분들이 다시 재사회화가 돼서 사회의 건강한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걸 저희가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보람이 있었던 만큼 아까 말씀해주신 뭐 수익에 대한 네. 것들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네. 텐데 힘들었던 부분하고 좀 어떻게 좀 극복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극복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진행 상황에 있는 것들 네. 있으면 좀 말씀 주시죠. 맞습니다. 아직도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수익 구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랬다고 해서 또 금방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도 저희의 숙제고 앞으로도 저희의 숙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저희의 몸이 사실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금 저희의 체질이 이렇게 바뀌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컨설팅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북구 지역에 라떼는 집밥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경팀들, 뭐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관공서들하고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상자분들 또 그런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분들을 잘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또 협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회적 기업,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했는데 조금 이제 약간의 감은 이제 잡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안정감도 있지만 대신에 조금 경직성이 있는 좀 어려움도 있는데,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이제 유연성이랑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좀 위험 부담도 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사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저희도 배워가는 중이다 보니까. 근데 조금, 뭐 1, 2년이라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감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째는 그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가로 한 발을 듣기 전에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수익과 가치를 같이 추구하면서 간다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좋은 팀, 좋은 동료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다가도 수익 구조를 생각하다 보면 가치를 놓칠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던 동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동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치를 추구하던 게 저희한테 익숙해져 있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수입이 막 생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뚝심 있게 걸어가야 될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정서적인 또 내면적인 건강을 좀 같이 챙겨주셔야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하면서 뭐 사회적 가치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게 마냥 그 가치는 좋은 것 같지만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또 하나의 또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그런 수익 구조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로 좋은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 사무국장이시면서 사회복지사이신 김성희 국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